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2025년 S&P 500 안에서 최고 성과를 딱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150% 이상 엄청나게 급등했고 8월에는 주당 180달러? 와, 진짜 대단한 고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바로 그 직후에 주가가 갑자기 한 25% 가까이 확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최고점 생각하면 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딱히 엄청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급격한 변동성은 대체 왜 나타난 걸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팔란티어 주가 급락, 그 진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자체는 과연 얼마나 탄탄한가? 또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어떤 점들이 좀 주목해야 할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시장 분위기부터 회사 내부 이야기, 그리고 이 높은 주가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상 최고가를 딱 찍자마자 이렇게 훅 떨어진 배경, 이걸 어디서부터 좀 찾아봐야 할까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었죠. 사실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가 약간 주춤했던 시기였어요.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몇몇 고성장 AI 소프트웨어 주식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경계 심리가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때마침 또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약간 이동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도 좀 보였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팔란티어 같은 대형 AI 주식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 탓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팔란티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좀 식었다고 25%나 빠진다는 게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요, 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라는 게 때로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좀 상관없이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둘째는 바로 내부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CEO 알렉스 카프의 주식 매도예요. 카프 CEO가 세금 납부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꾸준히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해 왔는데 이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에 약간 찬물을 끼얹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CEO가 주식 파는 게 항상 부정적인 신호로만 봐야 하나요? 세금 목적이고 계획된 매도라면 시장에 너무 과민 반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계획된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회사의 미래 전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CEO가 주식을 판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거 이제 고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의도와는 별개로 그 신호 효과라고 하죠. 그게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더욱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그 오픈 AI CEO 샘 알트먼 발언이 시장에 꽤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샘 알트먼의 AI 버블 경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알트먼이 AI가 장기적으로는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이다, 이건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너무 좀 앞서가면서 거품이 끼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AI 분야의 대표적인 리더가 이런 경고를 하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AI 주식들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팔랑티어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기업들한테는 이게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죠. 시장 분위기에 내부자 매도, 또 외부 인사의 경고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주가만 보면 진작 걱정이 될 법도 한데 그럼 정작 팔란티어라는 이 회사 자체의 사업은 어땠나요? 주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동안에도 본업은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가 변동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팔란티어의 사업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8월 초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면 이게 명확한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무려 4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보통 룰 오브 40라는 기준으로 회사의 건강성을 평가하거든요.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데 팔란티어는 이 둘을 합치면 94%에 달합니다. 94%요? 네, 이건 뭐 소프트웨어 업계의 엄친아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성장성이랑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그냥 완벽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와, 합계 94%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을 이끈 비결은 뭔가요, 그럼? 핵심 동력은 단연 인공지능 플랫폼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입니다. 이 AIP는 요즘 뭐 엄청 화두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AI 모델, 이걸 활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기업 고객들이 팔란티어의 좀 복잡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뭐랄까, 기술 전문성이 좀 부족한 기업들도 팔란티어의 강력한 AI 기능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가 폭발적인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93%나 급증했어요. 와, 93%? 네. 그렇다고 뭐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정부 부문 사업이 약화된 것도 아니에요. 최근 분기 미국 정부 대상 매출 역시 53%나 증가했고 8월 초에는 미군이랑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시장에서의 지배력도 여전히 아주 굳건합니다. 와, 듣고 보니 실적은 정말 역대급인데 주가는 급락했다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사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죠? 정확합니다. 네. 최근의 주가 하락이 팔란티어 사업의 뭐 본질적인 가치 훼손이라든가 펀더멘털 약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사업은 계획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견고한 실적과 불안정한 주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주식 사도 괜찮은 건가 하는 점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가격은 그럼 어떤 수준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팔란티어를 둘러싼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미 연간 매출 40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덕분에 수익성도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주가가 이런 긍정적인 현실을 훨씬 뛰어넘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액의 약 9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90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상 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인데요. 이게 무려 240배에 달합니다. 240배요? 네, 여기서 잠깐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이건 현재 주가가 회사의 실력이나 미래 가능성을 얼마나 비싸게 혹은 싸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그런데 PER 240배는 일반적인 기준은 물론이고 고성장 기술주 중에서도 진짜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명백한 고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와, 240배면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해야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는 건가요?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앞으로 수년간 팔란티어의 이익이 매년 수십 %씩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가 이미 가격에 녹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뭐 완벽한 성장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버블 위험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AI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가 잠시 식거나 팔란티어의 성장이 시장의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주가의 몇 배로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거죠. 잠재력은 분명 있지만 현재 가격표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결국 팔란티어에 투자하려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어갈 거야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 이게 필요하고 또 주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위험 감수 능력이 요구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현재 주가는 이미 최상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외부 충격이나
혹시 모를 실적 미스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격 부담도 크고 변동성도 높다면 좀 더 안정적인 접근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AI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팔란티어 외에도 좋은 기업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처럼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하면서도 탄탄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다른 AI 관련 기업들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라는 메가 트렌드에 투자하면서도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노출 위험은 좀 줄일 수 있겠죠. 물론 팔란티어는 여전히 시장에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정부나 기업과의 깊은 관계는 쉽게 따라하기 어렵죠.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높은 가격표와 실제 기업 가치 사이의 균형점,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투자 규모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에 대한 심층 분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팔년 의심할 여지 없이 AI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사업 모델을 갖춘 기업입니다. 실제 실적 역시 매우 뛰어나고요. 향후 몇 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많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 급락에서 보셨듯이 AI 섹터 전반의 과열 논란이라든지 내부 자매도 이슈, 또 외부 요인 등등 다양한 변수에 이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미래의 엄청난 성공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는 점,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회사의 뛰어난 잠재력과 함께 높은 가격에 따른 위험을 동시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투자 비중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등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팔란티어는 정말 뛰어난 성장 엔진을 장착했지만 동시에 가격표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있는 매력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두에게 적합한 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팔란티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와 사업 가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가 차트를 잠시 잊고 한번 생각해보면 팔란티어의 기술이 정부와 기업 운영 방식 깊숙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우리 사회와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데이터 분석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프라이버시나 감시 사회 같은 그런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넘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